은행에서 흥정을 한다고요? 소고기로 드릴까요? 닭고기로 드릴까요?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옵션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다. 둘 다요 라고 할 수 있다. 유명 식당에서 예약 손님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하면 막판에 취소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를 위해 대기자 명단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라. 은행에서 정기적금 이자율이 1.9%라고 인쇄된 종이 안에 동그라미를 그려 알려주면 2.08% 달라고 요구하라. 무엇이든 제한된 선택권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최종 선택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에 따라서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된다. 항공사는 닭고기와 소고기의 선호의 비율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지만 한쪽이 남는 경우도 많다. 남으면 나중에 가져다 줄 것이다. 유명 식당 역시 마지막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부득이하게 도착하지 못하는 고객이 일정 비율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식당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 예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예약 없이 들어오는 손님에게 자리가 남아있다는 안내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중한 말투와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대기 좌석을 부탁하면 대부분 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자율 1.9%는 그 은행이 팔고 싶은 가격이다. 하지만 옆 은행이 똑같은 자유적립식 적금에 2.07%를 주는 것을 알고 있으면 2.08%를 달라고 요청할 만하다. 고객을 잃고 싶지 않은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은행 내부에 그런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외환 환전 수수료도 기본 우대율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우대율을 제시할 수 있다. 환전 우대율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대 환율 90%에 만족하지 말고 원하는 우대율을 제시해보자. 환전 수수료 비율이 은행에 따라 1.5%에서 1.9%까지 차이가 나므로 거기에 90% 우대를 한다 해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미화 $10,000로 1.5% 수수료에 90% 우대 환율과 1.9% 수수료에 70% 우대 환율의 수수료 차익은 54,000원이나 된다. 억지를 쓰라는 말이 아니다. 선택을 요구받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답안지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다. 억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무례한 사람이 되게 하지만 정보에 기반한 요청은 나에겐 이득이 되고 상대에겐 최소한 손해가 되지 않는다. 기내에서 남은 도시락은 어차피 도착하자마자 폐기해야 하며 식당은 버려질 수 있는 식재료로 품위를 잃지 않고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은행은 고객을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흥정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 나의 운명은 나의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 남이 만들어 놓은 선택 안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믿으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선택권을 늘려야 하고 그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때때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떨어지는 칼을 잡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격이 아닌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 가치 이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하고 투자 원칙은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실행 가능하다. 투자 격언이라며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라는 말과 물타기를 절대 금하고 손절하는 것을 투자 지침으로 삼아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교훈은 기술적 투자 혹은 모멘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얘기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칼이 떨어질 때가 사야 할 때다. 단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떨어지는 칼을 잡는 일은 상당히 공포스럽다. 하지만 그때 잡지 못하는 사람은 더 떨어질수록
더더욱 잡지 못하고 결국 투자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을 잡을 때 가죽 장갑을 끼고 있으면 어떨까? 여기서 가죽 장갑의 한쪽은 분할 매수고 다른 한쪽은 회사의 본질 가치에 대한 확신이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느끼지 않는 투자자는 없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돈이 내 돈이 아니거나 거짓말이거나 사이코패스 중 하나다. 누구나 공포를 느낀다.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나마 공포를 덜 느끼기 위해 분할 매수를 하고 미수를 쓰지 않고 적정 가치 이하에서 구매를 마쳤다면 경제방송 TV와 주가 모니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치? 떨어지는데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사이코패스지. 누구나 다 그 공포는 가지고 있어. 그 공포심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또 공부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시황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숫자와 시기를 특정하는 전문가일수록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로 공포를 포장해서 배달한다. 이들은 동일한 상황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아침 저녁으로 본인도 마음을 수시로 바꾼다. 역술인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예측을 우르르 던져놓고 그 중에 맞힌 것만 가지고 평가받는다. 16대 대통령 당선자를 노무현이라고 맞춘 역술인은 평생 홍보에 그 자랑을 하지만 15대 때는 이회창이, 17대 때는 정동영이 대통령이 된다고 말한 사실을 본인조차 잊어버렸다. 방송을 보면 자신들이 추천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를 샀더라면 지금 수천 배를 벌었다며 한 달에 10만 달러를 보내면 쪽집게처럼 오르는 종목을 알려주겠다고 광고를 한다. 솔직하지만 사기다. 그들은 추천한 종목 중에 상장 폐지되거나 오르지 않는 종목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10,000명의 투자자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에 5,000명에게는 오늘 주식이 오른다고 보내주고 나머지 5,000명에게는 내린다고 전망을 보낸다. 다음날 맞은 예측을 보는 5,000명에게 다시 반은 오른다고 보내고 반에게는 내린다고 보낸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5번을 보내서 남은 312명은 당신을 주식의 신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 312명은 이제 당신이 어떤 사기를 쳐도 믿을 것이다. 아유, 재밌네.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망이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계속 전문가 노릇을 할 수 있다. 신기한 일이다. 전망이 틀릴수록 이론이나 논리가 너무 정교하다. 듣다 보면 적정 가치와 분할 매수의 가죽 장갑은 낱낱이 해체되어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게 된다. 그러한 주식 시황 방송을 보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한다. 시황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의 2-3달 전 방송만 돌려봐도 얼마나 의젓하고 품위 있게 예측을 잘못 전달했는지 보게 된다. 제발 매매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투자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투자 방송국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묻고 대답하는 행위야말로 주식시장의 중요 가치를 허무는 일이다. 증권방송은 하나같이 가격을 예측하고 차트를 분석한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는다. 시장엔 거래만 있을 뿐 투자가 없다. 그러나 증권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 사람만 득실거리는 것이다. 나는 나이 30 무렵에 당시 미국에 막 보급되기 시작한 차트 분석 트레이닝 기법을 배워 처음 주식을 해본 적이 있다. 이때의 실수로 전 재산을 날렸고 그 20년 넘게 주식시장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미래는 항상 새로운 것인데 과거에서 유추한 미래를 그렸다.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이 나지만 현재 발생 데이터는 새로운 과거라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이것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모든 재산을 날린 후였다.
과거 데이트를 근거로 투자를 시작하면 수익이 나지만 현재 발생 데이터는 새로운 과거라는 것을 당시엔 알지 못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자 도박이었다. 투자를 잘못 배우는 바람에 수년 동안 모아온 재산을 날리고 빚을 지고 이후 아까운 20년을 투자도 못하고 허비한 것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용기와 그 칼을 잡았을 때 다쳤던 상처가 아무는 날 칼날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일군 곡식을 베는 추수의 계절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배운 것은 나이 50이 다 되어서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부디 젊은이들에게 내 실수가 고스란히 경험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재무제표에 능통한 회계사는 투자를 정말 잘할까? 가치 투자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해 적정 가격을 넘어서면 매도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주식이 적정 가치인지를 알아내는 도구 중에 가장 올바른 것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다. 일반인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용어부터 어렵고 봐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무제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회계사들은 정말 투자를 잘할까? 투자는 정보와 심리로 나눈다.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정보다. 우린 아마존에서 $20짜리 아이섀도우 하나를 살 때도 상품평에 별 4개 이상인지 확인하고 어떤 불만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서점에서 $10,000짜리 책을 하나 사면서도 서평을 확인한다. 근데 주식을 살 때는 상품평도 서평도 보지 않는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만 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베팅하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한다. 그러게 우리는 참 희한해 진짜. 작은 거 하나 살 때는 막 정말 마트에 가서 달걀 하나 사는 것도 뭐 이것저것 막 따지고 살펴보면서 주식을 살 때는 그냥 이거 사 하는 남의 말 듣고 그냥 막 사. 왜 이런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지 알 수가 없어. 인간은 참 묘한 동물이야. 당연히 주식의 상품평인 재무제표를 읽어봐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는 일종의 기업 성적표다. 재무제표만큼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만한 것은 없다. 과거와 현재 얼마나 잘해왔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재무제표는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의 성적표 같아서 이전에도 공부를 잘했다면 앞으로도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당연히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앞으로도 달리 기대할 게 없는 학생이라고 짐작은 가능하니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졸업 후에 별다른 두각을 보이지 않거나 반대로 지금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학생이 크게 성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는 확률을 기반으로 성공한다. 실패를 최대한 줄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투자자가 모험을 한다는 것은 투기를 한다는 소리다.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예측되는 회사들을 걸러내기 위해 재무제표의 이해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해보니 성장 초기에는 이익보다 매출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흑자도산이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다. 단기 순이익은 회사의 건물 매각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면 근본 사업이 힘들어져서 회사를 야금야금 팔아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거는 지금 사업이 힘들고 있고 회사를 팔아먹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영업이익이 중요하네.
자본은 많은데 현금으로 보유만 하고 사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역시 의심을 해야 한다. 반대로 성장이 너무 빨라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박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회사는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 구조를 개선하면 시장의 독립 강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확인할 때 보인다. 결론을 미리 내보면 이렇다. 나는 주변에 전문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직업의 특성을 본인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갑상선 전문의가 갑상선에 걸리고 변호사인데 사기를 당하고 회계사인데 정작 자신은 소문을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흔하다. 회계사가 일반적인 투자자보다 더 나은 투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근거나 조사는 본 적이 없다. 의사가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다는 조사도 없고 변호사가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산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원하면 의사가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변호사가 가장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가 투자를 가장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과 특별히 다르지 않는 건 전문 지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 시기와 투자 심리를 회계 장부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피아노 조율사라고 연주를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회계사들도 장부를 통해 회사의 품질 검사를 할 뿐이다. 사실을 확인한다고 해서 투자 매수와 매도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자산은 모두 회계사들이 가질 테니 말이다. 물론 품질 검사 결과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다면 상당한 투자 이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상장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사는 해당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내가 현재 투자한 회사의 현직 사장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부하 직원에게 이번 달 재무제표를 가져와 보라고 한다. 자신의 회사 상태를 이해하려면 이 서류를 보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는 정말 사장이 되었다 생각하고 종일 들여다보기 바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보인다. 자신이 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면 장부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멋지지 않은가? 주주도 사장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절로 공부하게 되고 묻게 된다. 이런 능력은 회계사라도 특출나게 더 우수한 것이 아니다. 영문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 알파벳과 단어를 무식하게 암기해야 하듯 회계도 용어와 구성을 공부해야 해석이 가능하다. 부자가 되고 투자자로 살아남고 싶다면 반드시 재무제표를 공부하기 바란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있으면 관련 서적을 만화로 쓴 회계학같이 쉬운 책부터 전공 도서에 준하는 회계학 책까지 30여 권을 한 번에 모두 산다.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파고들면서 일정 수준의 지식을 쌓을 때까지 읽는다. 그러면 알아듣고 평가할 수준이 된다. 대학에서 한 과목을 이수하듯 몰입한다. 인생에 한 번은 꼭 해야 할 공부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쉽거나 어려운 회계학 책을 모두 사고 관련 강의도 찾아다니기를 권한다.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김성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 1. 빨리 돈을 버는 일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버리란 뜻이겠지. 2.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미투. 나도 같은 생각이야. 3.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투자는 매달 투자를 해야 돼. 꾸준히. 4.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이 말은 좀 어렵다. 5. 쫓아가지 않는다. 6.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으로부터 도망간다. 위험에 투자하고. 요건 좀 간담이 서늘하네. 아직은 그럴 자신까지는 없다. 위험에 투자하고. 7.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최소 5년을 바라보고 빼지 말란 뜻이지. 8.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에만 투자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 비트코인이 100달러도 안 되었을 때 큰아이가 재미로 투자해서 160달러에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이때 무엇이든 빨리 이익이 나는 것은 결국 이익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설령 이것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은 비슷한 이익을 추구하다 결국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갑자기 벌면 그때 딱 그만두고 평생 놀아도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그런 투자만 찾아다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 이런 뜻밖의 행운은 사업가로서나 투자가로서 마약을 맞는 것과 같다. 그렇군. 이런 마약 주사를 맞으면 절대로 3%, 5% 이익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 10배, 20배, 100배짜리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테마주나 작전주를 찾아다닌다. 사업도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거라 믿으며 사행성 사업이나 보물섬 투자, 금광, 제약주 같은 무지개 구름을 평생 찾아다니게 된다. 이런 행운은 행운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무엇인가 이루거나 이익이 많다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빨리 돈 벌 수 있는 거, 뭐 이익이 많다는 거, 이런 건 다 위험하다는 거지. 근데 우린 자꾸 그런 것만 쫓아가. 이거 묘한 심리야.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사업에 투자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생명은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을 함부로 하고 자연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연도 다른 생명도 다들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행운은 떠나고 건강과 사람도 떠난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다. 자산은 무엇인가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한다. 자산은 그냥 쌓아두는 게 자산이 아니야.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그게 자산이 되는 거야. 나도 지금 6개월밖에 안 했지만 이걸 조금 깨달았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물론 투자를 위해 대기하는 자본도 투자다. 그러나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욕망도 없는 자산은 죽는다. 나는 입안하면 괜찮아. 이 정도 햇빛이면 나는 충분해. 하고 말하는 나무는 없다. 주변 나무가 자라면서 해를 가리면 내 나무의 열매도 떨어지고 나무도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나쁜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다. 뭔 뜻인지 알겠다. 나는 내 자산으로 나의 인생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모두 내 자유다.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으니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주변의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본이 생길수록 투자 대상의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더 좋은 자산 투자 구조들이 생겨난다. 돈을 벌어 시간을 샀더니 시간이 나를 공부시키고 전문가를 만나게 하고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선순환은 계속 돌아갈 수 있다. 나는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매물에 어떤 호재가 있다 해도 내가 계산한 이 가격대로 제시하고 기다린다. 내가 정한 가격이 내 자본의 크기와 임대 이익률에 기준할 뿐 상대가 부르는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제시하는 가격에 모욕을 느끼는 셀러도 있지만 내가 그 가격에 사면 그 모욕을 내가 당하게 된다. 아님 말고 정신이다.
주식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다다르면 지정가로 산다. 굳이 쫓아가서 매달리지 않는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야지. 남들이 사는 가격에 쫓아가 사는 게 아니고. 배당률을 확인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린다. 매번 시장에서 이익을 남길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손실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매물에서 이익을 남겨도 되기 때문이다. 흥정이 오지 않으면 흥정을 하지 않는다. 매정한 애인이다. 아님 말고다. 그렇지. 아니면 말고. 젊어서는 가끔 경매장에 가서 의자, 냉장고, 불도저, 심지어 말도 사온 적이 있다. 그때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을 넘어가면 냉정하게 돌아섰다. 200달러짜리 말을 사온 날도 있고 6만 달러짜리 불도저를 1만 2천 달러에 사온 일도 있다. 아님 말고 정신으로 말이다. 나는 귀신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토요일 밤 12시에 학교 공동 화장실을 뒤지고 다닌 적이 있다. 빨간 종이나 파란 종이를 주는 귀신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손전등 하나 들고 1반부터 10반 교실과 화장실 다 열어봤지만 귀신은 없었다. 언젠가는 폭풍과 토네이도가 보고 싶어서 진지하게 따라가 볼까 하다가 아내의 만류로 그만두기로 했다. 지금도 활화산 터지는 모습과 알래스카 얼음벽이 무너진 현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다. 혼자 산속에서 야영을 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상상의 공포나 자연이 주는 공포를 느껴보고 싶지만 사실 이런 일은 나에게 그다지 공포심을 주지 않는 게 문제다. 오히려 주식 폭락이 귀신이나 폭풍보다 무섭다. 왜 이렇게 공감이 되냐 이 말이? 나도 진짜인데 완전 100% 공감이네. 1000% 공감이다. 그런데 이런 불경기가 공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탐욕과 거품이다. 그래서 공포는 살살 따라다니고 탐욕이 오면 멀리 도망간다.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5년이면 회전한다. 정부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한번 사면 파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 팔려는 생각이면 차라리 주식이 낫다. 그래서 10년은 가지고 있어 본다. 아직 어떤 것도 판 적이 없다. 지나고 보면 항상 팔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평생 팔 필요가 없는 상품을 산다. 어떤 업종이든 그 업종에서 1등이 되면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 업계를 리딩하는 사람의 특권이다. 나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1등을 찾는다. 부동산을 살 때는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을 고르고 주식을 사면 해당 업계 1등 주식을 산다. 펩시를 사느니 코카콜라를 사고 마스터카드보다 비자를 산다. 웰스파고보단 JP 모간을 사지만 1등을 넘보는 2등도 주목한다. 월마트보다 코스트코와 같이 1등을 괴롭히는 2등에도 투자한다. 늙은 사자를 대신할 젊은 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등에겐 냉정하다. 내 시상대에는 3등 자리가 아예 없다.